경기 좋을 때란 어떤 때? 흔히 경기가 좋다느니 나쁘다느니 얘기한다. 무슨 뜻일까? 경기란 경제 상태를 말한다. 경기가 좋다 하면 경제 상태가 좋다는 뜻. 경기가 나쁘다 하면 경제 상태가 나쁘다는 뜻이다. 경기가 좋을 때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나? 투자, 생산, 고용, 소비가 활발히 움직이고 규모가 커진다. 기업은 상품이 잘 팔리므로 이익을 더 보려고 투자와 생산을 늘린다. 원재료나 부품 같은 중간재도 더 산다. 중간재란 상품 생산 중간 단계에 쓰는 재화다. 완제품 생산 기업이 중간재 구입을 늘리면 중간재를 생산, 판매하거나 원재료를 가공해 파는 기업도 일감이 늘어난다. 기업의 일감이 늘면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만큼 가계 수입이 늘어난다. 가계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도 늘어나고 상품도 더 많이 판매된다. 그럼 기업이 이익을 더 내려는 욕심에 투자와 생산을 늘린다. 공장이나 기계 설비, 사무 건물을 포함한 생산 설비와 인력 규모가 커진다. 투자, 생산, 소비가 꼬리를 물고 확대되다 보면 판매와 고용이 늘어나고 정부의 세금 수입도 커진다. 세수가 늘면 정부 재정에 여유가 생기므로 정부가 공공사업을 더 많이 벌일 수가 있다. 공공사업이 많아지면 기업 일감이 많아지므로 일자리도 따라 늘고 가계소득도 커진다. 가계가 소비를 더 늘릴 수도 있다. 가계가 소비를 활발히 하면 다시 판매가 늘고 투자, 고용, 생산이 더 확대된다. 경기가 좋을 때는 이렇게 소비, 생산, 투자, 고용이 맞물려 서로 더 활발히 움직이도록 부추기며 돌아간다. 이른바 호황, 호경기라고 부르는 경제 상태다. 잘 나가던 경기, 어쩌다 꺾이나. 경기는 잘 나가더라도 반드시 내리막길을 걷는다. 호황 때는 소비와 판매가 늘어나므로 기업이 순조롭게 돈을 번다. 생산과 투자가 늘어나고 원재료와 중간재, 고용에 들이는 돈 씀씀이도 커진다. 가게도 임금 수입이 늘어 소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실물 경기가 꺾이는 조짐은 경기가 확대되는 와중에 수요가 초과되는 현상에서 나타난다. 수요 초과란 재화 수요가 공급에 비해 많아지는 현상, 달리 말해 재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다. 그럼 물가가 올라 경기가 끌어내려진다. 호황 때 수요 초과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기가 꺾이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호황 때는 소비자나 생산자나 돈을 잘 번다. 돈 씀씀이가 커지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통화량도 많아진다. 소비재나 생산재나 다 함께 수요가 팽창한다. 호황기 수요 팽창은 특히 생산재가 이끈다. 호황 때는 기업이 저마다 상품 판매 물량과 재고 물량을 다 함께 늘려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 한다. 자연히 기업 간 생산재 확보 경쟁이 벌어지고 그 결과 생산재 판매가가 뛴다. 생산재 값이 뛰면 대개 기업은 원재료 값 인상분만큼 중간재나 완제품 판매가를 올리기 마련이다. 안 그러면 이익 수준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소비재 판매가도 오른다. 호황 때는 생산재와 소비재의 판매가가 올라도 소비 수요가 곧바로 줄어들지 않는다. 판매가가 뛰는 와중에도 상품 생산은 계속 늘어나고 소비 수요도 계속 확대된다. 그러다 보면 상품 가격이 오르고 가격 상승세가 여러 상품으로 확산된다.
여러 상품 가격을 종합한 통계치를 개별 상품 가격과 구분해 물가라 부르는데, 가격 상승세가 여러 상품으로 확산되면 물가가 오른다. 부문별 물가 상승세가 상품 전반으로 확산되다 보면 인플레이션, 곧 물가 전반이 계속 오르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경기가 확대되면서 물가 상승세가 심해지는 현상을 가리켜 경기가 정점을 지나 과열된다 라고 말한다. 경기가 과열 단계에 들어서면 물가가 빨리 뛰므로 소비자 실질 소득이 급감한다. 전과 같은 소득으로 살 수 있는 재화량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그럼 소비자가 주로 사는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요가 줄 수밖에 없다. 소비재 수요가 줄면 생산재 수요도 줄어든다. 상품 판매량이나 판매 속도 역시 증가율이 둔해진다. 결국 판매량이 줄면서 완제품과 원재료 재고가 늘어나고 수요 대비 생산이 과잉된 상태가 드러난다. 생산 과잉 현상이 드러날 즈음이면 기업은 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창고에 쌓아둔 재고 물량은 시장에 내놓고 제품 생산량은 줄이면서 재고 조정, 감축과 생산 억제를 시작해야 한다. 일단 하락세로 접어든 시장에 개별 기업이 맞서기는 쉽지 않다. 재고 물량을 시장에 내놓아 소화시키더라도 판매량 하락세를 되돌리기 어렵다. 나중에는 매출액 감소세를 막기 위해 판매가를 내려야 하는 상황까지 몰릴 수 있다. 판매량과 제품값이 떨어지면 판매 수익이 줄어들고 한때 잘 나가던 돈벌이는 파장을 맞는다. 많은 기업이 비슷한 상황이 되면서 경기는 호황을 지나 내리막길로 들어선다. 경기가 정점을 지나 하강하는 초기 국면을 경기 후퇴라고 한다. 경기가 꺾이면 완제품 생산이 줄어든다. 완제품 생산 기업에서 원재료 수요가 줄어들고 원재료 공급 기업의 생산 규모도 줄어든다.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생산이 활발할 때 늘려놓은 설비와 인력을 줄이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경기 하강세가 뚜렷해질수록 더 많은 기업이 생산 설비와 인력을 줄이면서 실업이 늘어난다. 기업이 고용을 줄이면 기업의 노동력을 제공하던 가게는 임금 수입이 줄어드니 소비를 줄여야 한다. 노동력을 제공하던 가게는 줄여야 한다. 소비가 줄면 기업 판매는 더 부진해지고 생산, 투자, 고용도 꼬리를 물고 더 위축된다. 저조한 소비와 판매, 생산, 투자, 고용이 서로 맞물려 악순환을 만든다. 악순환이 산업과 국민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무렵 경기는 후퇴기를 지나 경기 위축 국면의 후반부인 불경기 경지 침체로 접어든다. 불황이 닥치면 문 닫는 기업도 늘고 투자, 생산, 판매, 소비, 고용이 다 함께 침체한다. 완제품과 원재료값, 인건비 등 상품 가격도 낮은 수준에 머물거나 더 낮아진다. 불황 와중에는 언제 다시 호황이 올까 싶지만 불황도 끝이 있다. 한동안 불황이 이어지다 보면 상품 공급과 수요, 가격 모두가 예전보다 많이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럼 비용이나 가격이 충분히 싸진 여건을 활용해 돈을 벌려는 기업 수요가 다시 늘어난다. 투자가 늘어나면서 고용이 늘어난다. 고용 증가세를 받아 소비 수요와 판매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 경기는 회복기로 들어선다. 경기 나빠지면 생산, 출하, 재고는 어디로 가나? 국민 경제에서 산업 생산이 움직이는 방향은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통 광공업 생산 규모가 커지면 경기가 좋아진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 경기가 확대되면 광공업 생산 규모가 커진다. 출하도 그렇다. 출하란 완성된 작품이 팔려나가는 것을 말한다.
경기가 좋아지면 출하 규모도 커지고 경기가 위축되면 규모도 작아진다. 재고는 보통 때 경기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 재고란 기업이 창고에 쌓아두는 완제품이나 원재료처럼 장차 내다 팔거나 생산 재료로 쓰려고 갖고 있는 물건이다. 대개 경기가 확대되면 제품, 상품 판매가 잘 되므로 재고 수량이 줄거나 재고 증가율이 완만해진다. 반대로 경기가 위축되면 제품, 상품 판매가 부진해지므로 재고 수량이 늘거나 재고 증가율이 가팔라진다. 결국 광공업 생산, 출하, 재고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보면 경기 향배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경기 흐름을 알려면 생산, 출하, 재고 동향을 유의해 봐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이 전체 산업과 광공업의 생산, 출하, 재고 동향을 지수로 만들어 발표한다. 지수란 어떤 현상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 쓰는 통계값이다. 보통 기준 시점 값을 정해놓고 대개 100으로 잡는다. 기준 시점 이후 추이를 일정 기간마다 측정한 다음 측정치를 기준 시점 값과 비교해서 산출한다. 가령 2020년과 2021년 산업 생산액이 2015년을 기준으로 얼마나 변했는가를 알아본다 치자. 2015년 산업 생산액을 100으로 놓고 2020년과 2021년 산업 생산액을 재봐야 한다. 만약 2020년과 2021년 산업 생산액이 각각 105.8과 106.9라면 2015년에 비해 2020년 산업 생산액은 5.8%, 2021년 산업 생산액은 6.9% 늘었다는 얘기다. 이 경우 2015년은 기준 시점, 2015년 산업 생산액은 기준 값이 된다.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산업 생산 동향을 집계해 지수로 발표하는 전 산업 생산 지수도 같은 방식으로 만든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지수를 기준치 100으로 놓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수를 만들어 봤더니 2018년 106.6에서 2019년 108.1로 높아졌다가 2020년 107.2로 낮아졌다. 통계청은 전산업 생산지수를 비롯해 광공업 생산지수, 생산 자체품 출하지수, 생산 자체품 재고지수 등 여러 지수를 만들어 추이를 집계하고 매월, 매분기, 매년 산업활동 동향 보고서를 발표한다. 통계청 보고서는 언론사가 보도 자료로 받아 뉴스로 전한다. 보기 기사가 그런 예다. 불황 때 재고가 줄어드는 까닭은? 보통 때 경기와 출하는 같은 방향으로, 경기와 재고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경기가 좋아지면 제품 상품 판매가 잘 되므로 출하가 늘어난다. 그 대신 창고에 쌓이는 제품 상품은 줄어들기 때문에 재고가 줄어든다. 호황으로 재고가 줄면 기업이 생산을 늘린다. 공장 조업이 연장되고 고용도 늘어난다. 고용 증가는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판매 증가를 불러 호황을 더 키운다. 경기가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 제품 상품 판매가 부진해지므로 출하가 줄어든다. 그 대신 창고에 쌓이는 제품 상품은 많아지므로 재고가 늘어난다. 불황으로 재고가 늘어나면 기업은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공장 조업이 단축되고 고용도 줄어든다. 고용 감소는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판매 침체를 불러 경기 침체를 심화한다. 그런데 불황 때 재고가 늘기는커녕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기업이 미래 수요 감소와 재고 증가를 예상하고 생산을 줄이면 재고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산 감축으로 재고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고용이 위축되기 쉽다. 고용 감소는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판매 침체를 불러 경기 침체를 심화한다. 보기 기사가 이런 이치를 전한 예다. 하는 경기 불황기, 기업이 재고 투자 감소시켜 경기 침체 심화. 파이낸셜 투데이 2018년 3월 8일 기사 독해. 한국은행은 경기 불황기일 때는 기업들의 재고 투자가 감소하면서 경기 침체를 심화시킨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호황 때도 재고가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는 수가 있다. 보통 두 가지 경우다. 첫째, 기업이 소비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당장 필요한 생산 물량뿐 아니라 재고까지 넉넉히 늘릴 때 재고가 늘어난다. 둘째, 기업이 시장 점유율 경쟁에 대비하려 나설 때 재고가 늘어난다. 시장 점유율은 한번 오르거나 떨어지면 한동안 지속되는 속성이 있다. 특정 분야에서 늘려놓은 시장 점유율은 소비자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다른 부문 판매까지 늘리는 효과를 얻기 쉽다. 반대로 특정 부문 시장 점유율 경쟁에서 밀리면 다른 부문에서까지 판매 부진을 겪기 쉽다. 때문에 시장 점유율 경쟁은 기업 사활이 걸린 문제다. 특히 경기가 확대될 때는 시장 점유율 경쟁이 고조되고 기업마다 점유율 높이기에 필요한 재고 확보에 힘쓰기 때문에 재고가 늘어나기 쉽다. 경기 확장기에 재고가 늘어나면 고용도 늘어나기 쉽다. 고용 증가는 소비 증가와 판매 증가로 이어져 경기 확장세를 더 키울 수 있다.